예, 주식시장에서 관심 있는 핵심 이슈 섹터들을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깊게 다루는 시간입니다. 스페셜리스트인데요. 오늘은 또 많은 분들 관심 있는 바이오 섹터 얘기합니다. 이혜진 인플바이오 리서치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네. 주가 변동성이 있어서 어려움도 많고 네. 지금도 좀 꿈틀꿈틀 거립니다. 근데 상반기 보면 사실 뭐 조선방산, 원전, 반도체까지 이런 거에 비하면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네. 뭐 좀 그렇게 눌려 있었던 이유들이 좀 있을까요? 되돌아보면? 바이오는 이제 돈입니다. 그래서 돈은 금리하고 연관이 되는데 금리가 올라간다고 전적으로 이제 바이오가 죽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왔을 때는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상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서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있었다. 두 번째로는 트럼프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조조정, 혁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바이오 시장을 압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FDA 조직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 그 다음에 약가 인하,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관세 부과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했던 상황입니다. 이혜진 대표님이 또 명언을 하나 남기셨네요. 바이오는 돈이다. 그 말은 바이오 투자하면 무조건 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이오 섹터라는 게 돈이 들어가야, 그죠? 맞습니다. 돈이 흘러 들어가야 거기서 개발이 일어나고 성과가 나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민감한 섹터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주로 이제 바이오들은 뭐 학회 모멘텀 이런 게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신약일 텐데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이벤트나 이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제 상반기에도 많은 제약바이오 관련한 학회들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슷합니다. 아스코가 있었다 그러면 에스모가 있고 10월 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끝난 미국 당뇨병 학회가 있었다 그러면 11월 달에는 미국 비만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학회가 비만의 그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면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세 번째는 미국의 혈액암 학회 애쉬가 12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SC 제형이 10월 달에 신약 승인이 납니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날지 안 날지 FDA요? 예, 그렇습니다. FDA 결정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리가캠 바이오라든가 또 ABL 바이오의 임상 1상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술 이전을 해갔던 기업에게로 이전이 되면서 큰 마일스톤까지 수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벤트들이 하반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투자는 아시겠지만 여기에 꽤 진심이어야 해요. 뉴스 나온다고 주가 오른다고 쫓아갔다가 변동성 있으면 또 빠지고. 맞습니다. 그런 걸로 안 되고요. 여기에 깊게 그 관심을 가지고 변동성을 이기고 팔로우업을 해야지, 그죠? 맞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바이오의 이제 투자에 승부가 나고 수익을 법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대체적으로 상반기에는 금리나 약가 인하나 트럼프 관세들에 대한 좀 늘리는 이슈가 많았는데 생물보안법을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추진한다고 이런 건 호재였는데 또 좀 법안 추진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또 좀 살아 있습니까, 여전히? 네, 이제 그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의 이런 그 미중 간의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하느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몇 가지 나눠서 보면 제약 바이오는 일단은 생산 CDMO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API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신약 개발 부분입니다. 그래서 CDMO 쪽에는 유리할 수는 있는데 경쟁자인 론자라든가 또 일본의 후지필름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미국에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요인들은 반감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료 의약품 측면에서는 중국하고 상당 부분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까지 추적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혜택을 보는 부분이 예.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그다음에 신약 부문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힘을 주고 있는 게 신약 개발 부문인데 신약 개발 부문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뚜렷하게 제재를 가할 방법도 없거니와 중국의 혁신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빅파마가 사갔던 물질 100개라 그러면 그중에 30개가 바로 중국의 물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1분기만 보면은 그 비중이 40%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단편적이군요, 그죠? 예, 맞습니다. 생물보안법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거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네, 과정입니다. 다음 수출 얘기인데요. 트럼프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5월, 특별히 6월 수출이 대체적으로 좋았고요. 거기 보면 뭐 반도체나 뭐 이런 자동차가 좋았고 바이오 헬스 품목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군요. 의미 좀 알려주십시오. 네, 기술 이전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6월 달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꾸준하게 있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품 생산이 아닌데 이런 것 다 수출 실적에 잡히는 건가요? 그렇죠.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 실적에 잡히게 되고요. 바이오 주가에는 오히려 기술 이전 쪽이 상당히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이 되었고, 그다음에 에이비온이라는 회사가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한 13억 달러짜리 기술 이전을 했는데 5개의 항체를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술 평가 부분이 남아 있어서 좀 금액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그러니까 어제 제가 설명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표 한번 보여주세요. 규모로만 보면은 사실은 주요 우리 품목보다는 적긴 하지만 증가율로 보니까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 가지고요. 예. 그러면 이 기술 수출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앞으로도 물론 좀 조금 반영됐다고는 하셨는데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캐파 여지가 많습니까? 네, 실적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기술을 이전을 해서 이전 기술 이전뿐만이 아니라 진짜 돈이 들어오느냐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기술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일단 선급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이 점차 임상 단계 위쪽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마일스톤이라는 걸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 1상에서 2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1상 성공 단계에서 아주 큰 돈을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또 로열티를 받을 수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로열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임상 3상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큰 마일스톤을 또 받게 되고요. 그 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에서 일정 부분 로열티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가캠 바이오라든가 ABL 바이오가 아주 중요한 물질들의 임상 1상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다 그러면은 계약 상대방이 이제 가져가서 임상 2상을 시작을 하면서 리가캠 바이오 기준으로는 2억 달러 정도 수준의 상당히 의미 있는 규모의 마일스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의미 있는 대규모의 마일스톤이 들어오면서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무적이네요. 네. 이혜진 대표님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참 희한한 게 이 스튜디오에 스페셜리스트에 오면 상당히 집중이 제가 잘 됩니다. 제가 잘 들으면 여러분도 잘 들으실 거잖아요. 이렇게 딱 대면하고 그죠? 가까이 봐서 훨씬 더 집중력이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 얘기도 늘 어려운데 훨씬 더 오늘 기회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럼 바이오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적인 환경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정책 모멘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결국은 최근에 어떤 그 경향이잖아요. 트렌드 그죠? 트렌드를 많이 보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인류가 지금 정복해가는 치료해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게 암이잖아요. 맞습니다. 암과 관련된 신약 과정에서는 어떤 키워드들이 중요합니까? 일단 ADC하고 면역 항암제 이 두 개가 시장이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ADC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항체와 약물을 결합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ADC에 대한 것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한 3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ADC가 이제는 치료제가 나와서 N2라는 게
대규모로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치료받은 환자들 중에서는 내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기존의 페이로드로 썼던 것들이 토포 1I라는 거, 그다음에 튜블린 이렇게 아주 제한적인 이제 페이로드만 사용했어요. 페이로드라는 건 직접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공격수, 이제 공격군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수들이 제한적으로 오다 보니까 암세포도 나는 너를 안다. 그러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네.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차세대 페이로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페이로드, 특히 이중 페이로드라든가 네. 다른 기존에 나왔던 페이로드 이외의 다른 페이로드를 개발하는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안전성 측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가캠이라든가 인투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링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개발된 안정적인 링커를 개발하는 노력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암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비만 당뇨지 않습니까? 특별히 네. 비만. 암은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치유해 가고 있고 네. 비만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생명을 사람들이 위협하죠. 위협하죠, 사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관심이 높아져서요. 비만 쪽에서 주요한 키워드나 포인트 좀 알려주시죠. 네,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엄청 뜨겁습니다. 네. 식은 적이 없고요. 특히 빅파마들이 목숨을 걸고 이 분야에서는 어떻게든 일정 부분의 파이는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이 엄청 강합니다. 빅파마들은 거기 메가 트렌드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시장을 놓치면 예. 너무 많은 거를 잃기 때문에 이 시장은 어느 정도 파이는 가져가겠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차세대 물질, 지금은 위고비라든가 젯바운드 같은 약물들이 다 가져가고 있지만 차세대는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 3가지 측면에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경구용으로 치료제를 개발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치료 주사를 받았을 때 한 경구용을 달간 먹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구용. 먹으로. 주사제는 한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장기 지속형. 세 번째는 이 비만 치료제를 받으면은 빠지는 그 체중의 30%는 근육이 빠집니다. 예. 그래서 근손실을 막는 근육을 보존하는 그런 3가지 방향으로 연구 개발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사실은 뭐 최근이 아니라 저희 방송 오실 때부터 그 메쉬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MASH인데요. 그거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기존에는 이제 이 명칭 넷이라고도 했고요. 네.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네. 그러니까 대사 연관해서 지방간염이 생긴 그런 경우입니다. 이 시장은 엄청나게 이제 큰 시장인데 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이 열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작년도에 메드리갈이라는 회사가 레스메티롬이라는 치료제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요. 네. 2028년까지는 독점입니다. 그런데 독점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에 잘 팔리고 있던 위고비라든가 젯바운드 같은 비만 치료제들이 이 메쉬에서도 치료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2028년 이후에는 메쉬 치료제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GLP-1과 GCG 이 2가지의 수용체를 자극하는 듀얼 아고니스트를 이제 목표로 해서 예.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든가 우리나라의 한미약품, 그다음에 머크, 그다음에 D&D 파마텍이라든가 또 최근에 알티뮴 같은 회사가 네.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장은 굉장히 커지겠지만 이제 이런 다양한 회사들의 앞으로는 그런 임상 데이터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바이오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오늘 말씀해 주신 몇 가지 키워드만 붙잡고 그죠? 네. 놓치지 않고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스터디하다 보면 기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맞습니다. 기업들과 갈 수 있는 바이오가 꼭 어렵진 않습니다.
이혜진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또 최근에 뭐 관련된 바이오 투자 관련된 책도 내셨더라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릴 수 없어서요.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하반기 보면서 우리가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얘기했는데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뭐 관련된 기업을 조금이라도 언급해 줄 수 있으면 저희도 좋고요. 네, 하반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일스톤이 기존하고는 차원이 다른 마일스톤을 받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몇 천억 단위의 마일스톤이 들어오는구나라는 거죠. 매출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로열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천억 단위의 로열티가 마일스톤이 꽂힐 수 있다. 물론 현실화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임상 일상에서 중요한 데이터 성과를 발표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하반기에는 굉장히 큰 대규모의 기술 이전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GI 이노베이션 간담회, 그 다음에 리가캠 바이오의 그런 R&D 데이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규모의 그런 세트로 몇 개의 물질을 세트로 해서 매각하는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는 아마 상반기에 4조 원대의 ABL 바이오가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그 규모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기술 이전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주로 보니까 말씀하신 쪽이 보면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결국은 바이오텍들이네요. 그죠?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돈을 많이 들고 있어야 되고요. 최근에 보면 돈을 많이 들고 있는 회사가 기술력도 좋고 또 기술 이전도 해서요. 약간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트렌드, 그 다음에 자금력, 그 다음에 기술 이전했던 그런 경험들, 그 다음에 퍼스트 인 클래스나 아니면 베스트 인 클래스의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시고 포트폴리오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뭐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거에 그래도 종목이 궁금해. 그래도 사실은 오늘이 아니지만 쭉 언급을 계속 하셨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기존에 잘하고 있는 회사, 돈 잘 벌어서 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앞으로도 더 잘할 가능성이 많다.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오실 때마다 해주고 계세요. 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바이오에 대한 궁금증, 최신 경향들, 인풀바이오 리서치 이혜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